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1회차와 2회차를 해서 총 40문제를 알아봤고, 지난 시간에는 21번서부터 30번까지 이제 문제를 풀어봤어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31번서부터 35번까지 5문제를 문제풀이를 할 겁니다. 그 전에 배웠던 거를 문제답 위주로 간단히 좀 알아보고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네이버 있죠. 여기 네이버 일렉트릭 아이디어 TV의 자격증 연구소에 문제를 그대로 PDF 떠가지고 올려놨으니까는 받아서 보시면 돼요. 일단 레벨 2까지 해놓으면은 레벨 2까지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려놓으면 그때 이제 이 자료를 업로드를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막 책을 보고 하게 되면은 이게 이해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제 목소리가 조금 지겹더라도 계속 반복해서 좀 듣기를 원하는 마음에 여러분들께 이제 그렇게 지금 해드리고 있어요. 나중에 뭐 이거 끝나고 이거를 이제 중간에 이제 들어와서 보신 분들은 문제를 바로 볼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만들어 이제 그렇게 업로드를 하는 거고, 처음 이게 접하시는 분들도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좀 이렇게 출퇴근 시간이나 이럴 때 좀 볼 수 있게끔 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15년도 3회차 전기기능사 2과목 전기기기에 대해서 30번까지 문제답만 하고 31번서부터 35번까지 문제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21번 변압기의 임피던스 전압은 답은 1번 전격 전류가 흐를 때의 변압기 내의 전압 강하. 22번 그림의 전력 제어 소자를 이용한 위상 제어 회로가 있다. 전동기의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여기 가부분에 사용되는 소자는 답은 3번 트라이액. 다이액과 트라이액을 이용한 위상 제어를 하는 이제 회로고요. 이 위상 제어는 우리가 전동기의 이제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합니다. 위상각을 이제 제어하게 되면 속도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23번 전격이 1000V, 그 다음에 500A, 역률 90%, 그 다음에 삼성 동기발전기의 단락 전류 IS 암페어는 단 단락비는 1.3으로 하고 전기자 저항은 무시한다. 그래서 이제 뭐 전기기 있는 대부분 이제 취득하시는 분들이 전기에 아무 지식이 없으신 분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시험 준비를 해서 전기 쪽으로 좀 가기 위한 이제 그 초기 입문 자격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마이스터고나 이제 공업계 고등학교에서 이제 전기과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이제 의무 검정이나 이런 거로 해서 취득을 하고 또 공부해서 따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계속 뭐 이거 볼트가 나오고 암페어가 나오고 역률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도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기는 크게 전압, 전류, 전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라는 거는 이제 생산과 동시에 이제 소모를 하고, 그리고 전력을 우리가 이제 그 손실이 없는 100%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공급하는 게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구리라는 이제 컨덕터, 이제 도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도체에 전기를 실어서 보내게 되면은 교류를 실어서 보낼 때와 직류를 실어서 보낼 때가 또 다릅니다. 그 다음에 교류는 이제 전압이 직류보다 변성하는 게 쉬워서 이제 우리가 교류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력 계통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교류는 이제 주파수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좀 발생이 돼요. 여기서는 이제 지금 파워 팩터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교류에서만 좀 발생이 되는 거고, 이 파워 팩터라는 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솔로나 이제 기기에 이제 컨덕터를 씀으로써 이제 우리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거기에 보통 우리가 직류에서는 이제 저항 성분만 가지고 있지만 교류에서는 저항 성분 R옴이라는 저항 성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L과 C가 존재를 합니다. L은 이제 인덕턴스 성분을 우리가 얘기를 해요. 코일 성분. 그 다음 C는 우리가 콘덴서 성분, 캐패시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콘덴서 성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역률이라는 이제 역률이라는 용어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파워 팩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체가 존재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교류에서는 이제 저항뿐만이 아니라 컨덕터와 그러니까 캐패시턴스와 인덕턴스 성분이 생긴다라는 정도만 좀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크게는 이제 전압과 전류와 이제 파워 팩터, 그 다음에 우리 단락 전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계산하는 거는 이제 단락 전류는 이제 선로의 고장이 이제 우리 송전 선로나 아니면 우리 내부에 있는 이제 우리 수변전 설비, 우리 전기 설비들이죠. 전기 설비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제 차단기의 용량을 선정할 적에 단락 전류는 가장 큰 요소로 해석이 되고 우리가 단락 용량을 계산하고 차단기의 사이징을 할 적에 사용을 합니다. 또한 단락 전류 같은 경우는 케이블 사이징 할 때에도 케이블 사이징 굵기를 선정할 적에도 사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정도만 좀 알아 놓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단락 전류 IS에서 S는 이제 숏서킷이라고 얘기를 했죠. 짧은 회로라는 뜻이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전기에서 단락 전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락 전류를 계산할 적에 지난번에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드렸어야 돼. 조금 이렇게 이론적인 것만 하고 넘어가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초보자를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단락 전류라는 거는 우리 단락비라는 거는 단락 전류에서 전격 전류를 뺀 B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KS는 우리가 IMVN의 IS인데 IS를 이제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IS 이 공식에서 IS를 앞으로 빼고 KS와 IN을 곱해주면 됩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단락비 주어졌고 그 다음에 전격 전류가 여기 주어졌습니다. 우리 영어로는 뭐 rated current, rated voltage 이게 전격 전압, 전격 전류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 문제에서 전격이라고 주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650 계산하면 650A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적에 문제 답을 외우더라도 풀 줄은 알아야 되고 공학용 계산기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이제 그 허용하는 그 계산기가 있어요. 그걸 구매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계셔야 돼요. 24번 두 대의 동기발전기 A, B가 병렬 운전하고 있을 때 A기의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그 A기의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게 되면요, 역률이 A기는 감소하고 B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25번 다음의 종류 곡선 중 브러쉬의 후단에 불꽃이 발생하기 쉬운 것은 후단에 발생하는 것은 부족 종류, 그 다음에 전단에 발생하는 것은 과정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곡선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그 문제풀이 설명 때 이 그래프를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어요. 26번 슬립이 일정한 경우 유도전동기의 공급 전압이 2분의 1로 감소되면 토크는 처음에 비해 어떻게 되는가? 답은 4번이에요.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이 공식에 의해서 줄어드는 겁니다. 27번 권선형에서 비례추이를 이용한 기동 방법은 권선형, 그러니까 유도전동기는 농형과 권선형이 있다. 권선형에서는 이렇게 2차 저항 기동법이 있다. 무조건 권선형 나왔다, 비례추이 나왔다, 2차 저항 기동법이에요. 28번 동기발전기에서 역률각이 90% 늦을 때의 전기자 반작용. 90% 늦다 그러면은 감자작용이라고 했죠. 답은 4번. 이것도 그 문제풀이 때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보는 방법. 29번 유도전동기가 회전하고 있을 때 생기는 손실 중에서 구리손은 동손, 동손은 저항손. 요거요. 1, 2차 권선의 저항손. 30번
그림에서와 같이 1, 2의 자극 사이에 정류자를 가진 코일을 두고 3, 4의 직류를 공급하면 X와 X 다시 축으로 하여 코일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다.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정회전하고 있는 거죠. 1, 2번의 자극 극성과 3, 4번의 전원 극성이 어떻게 되는가? 답은 3번입니다. 이제 오늘의 이제 문제 풀이죠. 31번서부터 문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31번 그림과 같은 분산기동형 분산기동이에요. 분산기동 단상 유도전동기 유도전동기는 단상과 삼상이 있다고 했죠. 역회전 시키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이제 분산기동형 단상 유도전동기 같은 경우는 운전자 건선과 기동 건선을 얘를 바꿔주면 역회전을 합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럼 여기서 한번 보기에서 한번 볼게요. 원심력 스위치, 여기 원심력 스위치가 회로도에 있죠. 원심력 스위치를 개로 또는 폐로 한다. 이거와 이거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아웃. 2번 기동권선이나 운전자 권선, 기동권선이나 운전자 권선의 어느 한 권선은 단자 접속을 반대로 한다. 얘 맞고요. 기동권선의 단자 접속을 반대로 한다. 맞고요. 운전자 권선의 단자 접속을 반대로 한다. 아까 제가 얘나 둘 중에 하나를 바꾸면 역회전한다고 했기 때문에 2, 3, 4번은 맞는 거고 1번이 틀린 겁니다. 32번 다음 그림은 단상 변압기 결선도 2다. 1, 2차는 각각 어떤 결선입니까? 단상 변압기를 하나, 둘, 세 개를 가지고서 결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쪽 1차 요 권선과 2차 요 권선 간의 결선 방법을 지금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는 요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연결돼서 가게 얘는 델타 결선이고 여기 요 상과 요 상, 그 다음에 요 상을 컷만 잡았어요. 그리고 한쪽씩 뺐어요. 이거는 Y 결선이 됩니다. 그러면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여기 회로도를 이렇게 가지고 왔죠, 제가. 여기서 보면은 하나가 컷먼이 나오잖아요. 컷먼 나오는 거 하나, 이게 Y 결선이에요. 그리고 얘는 여기와 여기 컷먼, 여기와 여기 컷먼, 여기와 요렇게 컷먼이 되죠. 요 회로도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르시면은 잠깐 정지해 놓고 한번 보세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2번 델타 Y 결선이다. 이해하셨죠? 33번 다음 그림의 직류 전동기는 어떤 전동기인가?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고 계좌건선이 병렬로 이제 붙여져 있어요. 아마추어 전류가 여기 오르고 계좌 전류 IF가 이쪽으로 흐릅니다. 얘 같은 경우는 계좌건선이 병렬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분권 전동기가 됩니다. 문제에서도 계좌건선과 전기장건선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은 분권 전동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있어요. 여기 보면은 직류기에는 직권 전동기, 분권 전동기, 복권 전동기, 그다음 타여자, 계좌건선이 같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외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얘네 위에 있는 건 자여자 방식인 거고 얘는 타여자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직렬로 이렇게 아마추어와 계좌건선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직권,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분권, 직렬 플러스 병렬로 되어 있다. 그러면 복권인 거예요. 그 다음에 타여자는 계좌건선이 외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아마추어의 회로도에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나와서 따로 접속되어 있는 거. 이거 타여자 전동기라고 합니다. 이 그림 보고 구분할 줄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때요? 얘랑 같은 게 뭐예요? 얘죠? 분권,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34번 전력용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용 개전 방식은 이거는 이제 동일 문제고요. 전력용 변압기 내부 고장이면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2번 차동 개전기, 비율 차동 개전기 뭐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차동 개전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병렬 운전 시 균합선을 설치해야 하는, 그러니까 이게 그 병렬 운전 시 균합선을 설치하는 거는 그 뭐죠? 그 이게 균합이라는 게 뭐예요? 균합이라는 거는 뭔가 이제 이퀴벌런트, 이제 균등하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동등하게. 그가 밸런싱을 좀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직권 계좌가 있는 발전기, 직권과 복권에는 병렬 운전을 안정하게 하기 위해 균합선을 설치해야 합니다. 균합선의 역할을 전압이 균등하게 만들어 운전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직권 발전기, 전동기도 포함하고 복권. 직권이랑 복권에 병렬 운전 시 필요한 거예요. 직권, 복권, 직권, 복권. 그럼 여기 다 복권, 복권, 복권 들어가죠. 직권이랑 복권은 균합선을 설치하는데 분권은 설치하지 않는 겁니다. 않는 거예요. 병렬로 돼 있는 거는요. 얘네는 벌써 병렬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좋아요. 그래서 직권과 복권은 균합선을 설치한다. 분권은 설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가지고 왔어요. 이제 복권도, 이제 우리가 복권도 종류가 이제 뭐 여기 보면은 가동 복권과 차동 복권이 있고, 이게 짧은 거, 긴 거와 짧은 션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알고, 여기서 이제 차동 복권 여기를 하고, 여기 짧은 게 있고,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다. 그러면 긴 거는 부족이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옛날 이제 그림이라서 여기랑은 좀 맞지는 않은데, 일단 그 개념적으로 그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답은 분권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35번까지 문제를 좀 풀어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기기기가 이렇게 해보니까는, 제가 이제 전기 설비를 이제 하고 여기 넘어왔을 때 보면은, 저도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뭐 이제 공부도 하고,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는 문제답이 있어요, 사실. 그리고 좀 알고 있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 이해를 좀 도울 수 있을까라고 해서 제가 이게 막 다 찾아요. 막 다 찾아가지고 설명 내용들을 제가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좀 만들려고 되게 그 좀 쉬운 그림들을 좀 찾아가지고 넣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래도 이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도 계속 보셔야 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익숙해지실 겁니다. 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